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관심 있는 섹터 가운데 또 바이오를 뺄 수가 없는데요. 제약 바이오 관한 얘기하고요. 그 가운데 SK 바이오팜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바이오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조금 꿈틀꿈틀 에너지를 좀 모아 갑니다. 향후 좀 이 주도주 쪽으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좀 많았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사실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10월 말쯤에 이제 에스모에서 이제 유황양행의 폐암 치료제 관련 인삼 산상과 이제 얀센과 이제 병역요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만큼 이런 블랙버스터 8조급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폐암 치료제, 당뇨, 비만 치료제,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까지 하나 둘씩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임상 3상이나 아니면 M&A 이슈 이런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몰리고 있는 만큼 물론 오늘 이제 SK 바이오팜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런 흐름들이 좀 하반기에는 이런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또 제약 바이오대에서는 뭐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신약도 있고 바이오텍 많지만 바로 이제 오늘 관심 기업 SK 바이오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상장할 때 여기도 또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기업이잖아요. 네.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뭐 그동안 이제 글로벌 혁신 이제 신약 개발 기업 및 판매 회사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수면 장애 뭐 신약이나 뇌전증 치료제에 대한 네. 그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관련된 이제 그 뇌전증 치료제 대부분이 매출의 거의 97%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수면 장애 같은 경우가 3%쯤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과학 자문위를 여는 등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확대성을 대한 흐름을 좀 본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은 훨씬 더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제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뇌전증 치료제, 그때도 뭐 세노바메이트, 네, 세노바메이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그 항상 여기도 이제 신약 개발 쪽이 위주니까요. 네.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어떤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세노바메이트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제품군으로 나온 게 에스커프리라고 해서 네. 이게 지금 97% 이제 비중을 지금 차지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임상 1상 때 이제 기술 이전이 됐고 이제 특히 유럽이랑 이런 캐나다 그리고 일본, 중국 쪽에 지금 판매 및 이제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리안 페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면 장애. 물론 이제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특히 캐나다나 이그니스 테라피uti스 같은 회사들이 기술 임상 1상 때 기술 이전을 했고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SK 바이오팜의 주요 지금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세노바메이트 같은 이제 에스코프리 이게 꾸준하게 지금 처방 건수가 이제 주간 단위가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쪽에 이제 FDA 승인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가졌다고요? 회사 측에서는 뭐 어떤 거를 좀 중점 포인트로 성장 전략을 제시했나요? 일단은 그 세노바메이트 자체가 이게 뇌전증 이제 그 치료제인데 이거를 이제 정형증을 확대시키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최근에 이제 과학 자문위를 이제 출범시키게 되면서 이게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와 이게 표적 단백질 분해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이게 차세대 3대 영역에 대한 기반 기술인데 이걸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을 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프로디오반트라는 이제 테라피uti스 지분을 60% 이제 6월 30일자로 인수를 한 적이 있는데 40%는 SK그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단백질 분해 플랫폼 및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SK 바이오팜이 향후에 이제 미래 지향성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뇌전증 치료제 아까 세노바메이트는 지금 이제 신약으로 인가를 받은 거죠? 네, 품목 허가까지 받고 실제로 지금 처방 건수 숫자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분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미 인상은 끝났고 이제 해외 글로벌적으로 본격적으로 판매를 계속 하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뇌전증이 이제 몇 개 그 앞서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또 다른 신약들하고 지금 기술 수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가 19년도에 이제 대략 마일스톤 4.3억 달러, 계약금 1억 달러 해서 총 이제 5.3억 달러가 됐는데 네. 이게 단순하게 이게 유럽 한 군데만 된 게 아니라 일본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유럽 쪽이 이제 제일 많은 5.3억 달러에 대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리안 페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그니스 테라퓨틱스랑 엑솜이랑 이제 이쪽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글로벌 쪽은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아시아 쪽은 좀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임상을 하게 되면은 아시아는 따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또 아시아 관련해서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임상 1상이나 임상 2상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뭐 희귀, 신경계 질환이나 이 조혈중에 관련된 아직 파이프라인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점차적으로 이거는 뭐 기술 이전한 것도 있습니다. 뭐 북경대에 기술 이전했는데 이건 아직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후에도 관련된 임상 흐름에 따라서 좀 시장에서 좀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하는 대형사 가운데는 과거에는 이제 한미약품이 그쪽에서 이제 발군이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뭐 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하고 특별히 신약 개발 회사들은 아직까지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도 적자입니다. SK 바이오팜도 실적 추정 좀 해주세요. 아마 이번 2분기 컨센 같은 경우가 매출이 788억 그리고 적자는 204억 정도 아니면 190억 정도가 이제 적자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4분기 때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프로티오반트 이제 그 인수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아마 적자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4분기 때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처방 건수가 계속 꾸준하게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감소를 하고 충분히 이제 그런 아까 3분기 그 영업이익 적자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회성 비용이 없어지고 나게 되면은 4분기 때부터 이제 SK 바이오팜도 이제 전형적인 흑자에 대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로 이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CMO 업체들도 좀 관심 있고요. 일부 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도 움직였지만 사실은 SK 바이오팜은 바이오가 별로 관심 없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해요. 주가가 그죠? 꾸준하게 올라오기도 했는데 수급하고 주가 전망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뭐 외국인이나 좀 기관의 흐름이 좋았던 거고 사실 뭐 SK 바이오팜뿐만 아니라 유한행 등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테크들 업체들이 이제 꾸준하게 좀 하반기에 좀 기대하는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이런 투신 자체가 물론 이제 빅파마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뭐 AI 바이오, AI 의료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10월 달에 유한행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아토피 치료제인 강스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비만과 이런 당뇨 관련 치료제들도 본격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도 충분히 세노바메이터에 대한 이런 그 관련 처방 건수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아마 외국인에 대한 이 수급적인 흐름은 계속 긍정적으로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4분기 때 흑자를 전환하냐 안 하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숫자를 가지고 PR로 밸류를 매길 수가 어려워서요. 바이오가 대부분 그렇지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증권사의 목표치랄까 리포트로 나오면 이제 가격 밸류는 어느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10만 원 아래에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는 네. 있기는 한데 이제 내일 모레 10일 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결국에는 요즘에 콘코레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결국엔 아마 이번 프로티오반트 인수와 통해서 향후의 경영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라도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좀 맞추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사실 어렵고 까다롭고 잘 사실 코멘트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화진 과장님이 이해가 되게 깊으시네요. SK 바이오팜 오늘 집중 분석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이슈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